쌀로 만드는 떡이라 건강에 좋을 것 같지만 설탕이 들어가서 먹을까 말까 고민하신 적 있으시죠? 백설기에서 설탕은 식감을 좋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요. 쌀누룩을 활용해서 설탕은 하나도 넣지 않고도 부드러운 백설기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백설기는 맵쌀가루로 팥이나 다른 곡물 없이 하얗게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전통 떡입니다. 티 없이 깨끗하고 신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의 돌이나 백일의 대표적인 음식이죠. 요즘은 떡 케이크로도 많이 활용합니다. 백설기만 잘 쪄서 약간의 데코만 하면 축하 케이크로 손색이 없습니다. 오늘 제가 만드는 백설기는 아이들이 방학이라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모짜렐라 치즈를 좀 넣을 거예요. 똑같은 방법으로 치즈만 빼면 백설기를 만드는 방법이니 참고해 주세요. 다른 재료들을 응용해서 넣으셔도 됩니다. 먼저 백설기용 쌀은 맵쌀입니다. 찹쌀은 찰기가 있어서 폭신한 느낌의 설기는 쪄낼 수 없습니다. 깨끗이 씻어 4시간 이상 불린 쌀을 방앗간에 가져가면 빻을 수 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습식 쌀가루를 판매하기도 하니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방앗간은 쌀을 가루낼 때 떡 만드는 비율로 소금을 넣어서 빻아줍니다. 그리고 인터넷 습식 쌀가루는 가염, 무염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판매하고 있으니 선택해서 구매하세요. 백설기를 만드시려면 가염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. 오늘 제가 사용하는 쌀은 방앗간과 같이 돌롤러로 빻은 가염 습식 쌀가루입니다. 원래 백설기 재료는 습식 쌀가루 500g, 설탕 50g, 물 100ml이지만 저는 물과 설탕 대신 쌀 요거트를 사용해서 습식 쌀가루 500g, 쌀 요거트 200ml입니다. 너무 간단하죠? 가염 쌀가루일 땐 소금을 별도로 넣지 않고 무염 쌀가루일 때는 쌀 무게의 1에서 1.2% 정도의 소금을 가루 내어 넣거나 액체류에 섞어서 넣어주세요. 습식 쌀가루의 경우 수분이 몇 프로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. 쌀이 많이 마른 쌀이었는지 햅쌀인지 등 쌀의 상태, 종류, 날씨 등등으로 쌀가루의 수분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 레시피로 수분을 주고 부족할 경우 조금씩 수분을 더 보충해 가는 게 좋습니다.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백설기 재료 중 설탕은 단맛을 주는 건 기본이고 떡이 촉촉할 수 있도록 보수성을 주고 노화되어 딱딱해지는 것을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달지 않은 백설기를 만들고 싶어도 식감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데요. 쌀누룩이 있으면 가능합니다. 쌀누룩으로 쌀요거트를 만들어 넣으면 쌀누룩이 가지고 있는 효소의 역할 때문인지 설탕 없이도 촉촉한 설기가 됩니다. 쌀누룩 요거트 만들기 영상은 위에 링크해 두었으니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먼저 쌀가루를 중간체에 내려줍니다. 그런 다음 쌀요거트를 넣어 비비거나 골고루 섞어주세요. 한 번에 몽땅 넣지 마시고 나눠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수분 재료를 넣고 저어주면 쌀이 뭉쳐서 몽글몽글해집니다. 이 몽글거림이 1cm 정도 되는 덩어리가 여러 개 생기면 적당한 수분을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방법 외에도 쌀가루를 쥐었다가 손바닥에 놓고 튕겼을 때 가루로 부서지지 않는 상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쌀 요거트를 다 넣어주고 다시 한번 체에 내려주세요. 채는 여러 번 내릴수록 떡이 부드럽고 촉촉해집니다. 하지만 팔이 아프니 두세 번 정도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쌀 요거트로 만드는 설기는 달지 않고 약간의 단맛과 촉촉한 식감입니다. 만약 좀 달콤하게 드시고 싶으면 수분 때문에 너무 질어지니 쌀 요거트를 더 넣지는 마시고 채에 다 내린 후 설탕을 10에서 20g 정도 더 넣어서 훌훌 섞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잘 섞은 쌀가루를 틀에 채워주세요. 저는 작은 사이즈 대나무 찜기를 사용하겠습니다. 너무 작아서 물솥에 올리지는 못하니 큰 찜기에 넣어서 찔 거예요. 원형이나 사각형 무스트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. 오늘의 쌀량은 지름 19cm, 높이 5cm 크기의 찜기에 맞는 양입니다. 무스트를 사용할 때는 유격을 주고 중간에 빼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 대나무 찜기를 사용하면 중간에 빼내지 않아도 되어서 좀 편합니다. 쌀가루를 넣을 때는 가운데보다 가장자리 쪽을 먼저 채워가며 넣는 것이 모양을 잘 만들 수 있습니다. 누르면서 넣지 마시고 얹어서 채워주는 느낌으로 넣어주세요.
저는 냉동실에 있던 모짜렐라 치즈를 1cm 정도 큐브로 잘라서 쌀가루와 섞어 주었습니다. 윗면은 스크래퍼로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. 치즈를 너무 많이 넣어서 윗면에서 자꾸만 걸리네요. 쏙 눌러주고, 저는 치즈를 눌러줬지만 쌀가루는 누르시면 안 됩니다. 눌러진 부분에 증기가 닿지 않아 잘 익지 않을 수가 있어요. 치즈가 들어간 만큼 쌀가루가 남아서 작은 실리콘 틀에도 찌고 장식용 떡도 쪄보겠습니다. 팔팔 끓는 물솥에 찜기를 올리고 뚜껑을 덮은 후 20분간 쪄줍니다. 이제 불을 끄고 5분간 뜸을 들여주세요. 완성입니다. 떡은 접시나 도마 등 평평한 도구를 이용해서 뒤집고 또 뒤집어서 꺼냅니다. 치즈가 들어가 촉촉하고 고소한 백설기가 되었습니다. 남은 쌀가루를 쪄서 백년 초가루와 쑥가루로 색을 내서 데코용 수박 모양 떡을 만들어 봤습니다. 수박씨는 흑임자를 찾다가 못 찾아서 콩설기를 만들려고 쪄두었던 서리태 껍질을 잘라서 썼습니다. 이런 작은 장식이 떡보다 빵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떡을 먹게 하더라고요. 당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식품이라 꼭 나쁜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정제당은 다른 어떤 영양소 없이 단맛만 있잖아요. 그렇다고 하얀 백설기에 갈색 빛의 유기농 원당을 넣을 수도 없고요. 그럴 때 이렇게 하얀 쌀누룩 요거트로 단맛과 수분을 더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. 여러분도 발효로 맛있고 건강한 백설기 만들어 보세요.